일본 기업군이 먼저 수주했는데 다시 계산해보니 도저히 맞출 수 없다고 계약 파기하고 한국 컨소시엄에 낙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대림은 시공 능력, SK는 그 지역에서 장비, 자재, 인력 수급이 탁월해서 가능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림과 SK가 선진국 건설사들을 경쟁해서 이기고 일본, 중국만 빼고 한국 도와줬던 나라에 가서 기술 투자하는 것은 안 아깝다. 그분들 덕분에 우리나라를 지켜줬으니깐요. 6.25 전쟁 당시 터키군이 대구시에 건설한 다리가 방천을 가로지르는 수성교입니다. 현재는 몇 배나 확장되긴 했지만 가수 김광석 거리 가까이에 있는 다리입니다.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왔던 터키 땅에 우리 건설사가 훌륭한 다리를 건설했다고 하니 도움을 받았던 우리나라가 보답을 한 셈이군요. 한국 기업들이 터키 치르기 위해 세운 세계 최장 현수교가 준공 6개월 후 엄청난 결과로 이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아카시 대교를 능가했던 상황을 보고 이용에 큰 호응이 없을 것이라 악담을 퍼부었던 일본마저도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 포착될 정도입니다. 게다가 터키 일부 방송사들이 차나칼레 대교를 보고 싶어도 거동이 불편해 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한 프로젝트까지 추진해 전 세계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터키의 미래를 바꾼 초대형 교량.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9월 말 한국 기업이 건설한 차나칼레 대교는 놀라운 상 하나를 수상했습니다. 유럽 철강 공사협회 ECCS로부터 유럽의 강철 교량상을 수상해 그 숨겨진 위상이 드러난 것입니다. 유럽 전문가들이 2년마다 후보를 선정해 교량 건설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만큼 신뢰를 받았다는 평가입니다. 20여 개 경쟁 프로젝트를 따돌리고 상을 거머쥐자 한국 건설을 한 수 아래로 봤던 일본과 유럽 내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위와 3위 작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사위원들은 혹독한 조건에서도 차질 없이 건설됐고 높은 안정성을 갖추고 있어 이런 평가를 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터키 언론들도 이를 대서특필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건설사를 선택한 것이 결국 옳았다면서 자국 내 여론도 크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외신은 이 승리가 한국의 건설 수출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터키인 수만 명이 곳곳에 내걸린 태극기 앞으로 몰려들며 환호성을 지른 바 있습니다. 새로 개통한 차나칼레 대교를 보기 위해 모였던 것인데 다리의 장엄한 광경에 믿기지 않는다는 듯 감탄사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차나칼레 대교는 터키 북서부 지역에 위치해 유럽과 아시아를 양쪽으로 갈라놓았던 다르다넬스 해협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의 최고 기술력이 동원돼 가자 적합한 다리가 설치된 상황입니다. 세계 주요 다리는 사장교와 아치교, 트러스교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어렵고 고난도 기술이 들어가는 다리는 현수교입니다. 주탑과 주탑을 케이블로 연결하고 수직으로 늘어뜨린 강선에 상판을 매다는 방식을 쓰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대림산업과 SK건설은 완벽하게 준공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공기를 1년 7개월이나 단축하고도 안전사고 한 건도 없이 완공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순신 대교 전에 4개의 현수교가 있었지만 모두 외국 기술에 의존해 시공된 바 있습니다. 총 공사비의 10% 정도가 기술을 제공한 외국으로 빠져나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2013년 대림산업이 건설한 이순신 대교는 역사를 바꾸는 시발점이 됐습니다. 세계 6번째로 완전 자립화에 성공해 4번째로 긴 현수교를 완성한 것입니다. 그 후 기술력을 인정받아 일본을 누르고 차나칼레 수주전에서도 승리했죠. 기존에는 다르다넬스 해협을 건너려면 1시간마다 오는 배를 기다려야 했고 또는 차를 타고 8시간 이상 돌아가야 했던 해협 반대편 도시를 단 6분 만에 갈 수 있게 만들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이 보유하고 있던 세계 최장 현수교 자리를 24년 만에 뒤집어버려 일본 내에서 엄청난 시기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교량 건설을 위해 1만 7천 명의 인력이 동원됐고 건설에는 아파트 2,2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콘크리트가 사용됐습니다. 케이블에 사용된 강선은 16만 2천 km로 지구를 4바퀴나 돌 수 있는 길이입니다. 케이블은 1960메가파스칼 MPA급의 인장 강도를 갖췄는데
이는 강선 1가닥이 5.1톤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럽 심사위원들이 감탄하고 있는 부분도 포스코가 제공한 강력한 철강입니다. 차나칼레 대교는 대림 DLENC와 SK에코플랜트의 기술력으로 건설됐으며 모든 철강 자재는 포스코가 공급한 바 있습니다. 주탑에 들어가는 후판 39,000톤부터 케이블용 선재 44,000톤 등 건설 과정에서 필요한 136,000톤 전량을 공급했던 것입니다. 포스코는 고객사의 입맛에 맞는 소재를 개발하고 강제 통합 솔루션을 제시해 전량 수주를 따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탑의 높이는 334m로 프랑스 에펠탑 320m보다도 높습니다. 케이블로 지지가 되는 만큼 상판과 주탑을 연결하는 케이블의 성능이 중요하죠. 여기에는 포스코의 케이블용 선재 포스케이블, 버스케이블이 사용된 상황입니다. 가는 철사 127가닥이 모여 철줄 하나가 되고 철줄 148개가 모여 거대한 철 케이블이 된 것입니다. 최대 풍속 69m의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강력한 다리가 탄생한 것이죠. 포스코는 그 과정에서 기술을 더욱 개발했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스케이블로 제작한 PC가 연선 규격이 국제표준 ISO에 등재가 됐던 것입니다. 고려 제강 등과 4년간의 협업 끝에 국산 소재와 기술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PC가 연선은 교량이나 LNG 탱크 등에 삽입돼 큰 하중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최고 강도는 40여 년 전에 정해진 1860메가파스칼이었으나 한국 측 제안으로 2360메가파스칼 제품이 표준에 오른 상황입니다. 1제곱센티 면적으로 중형차 약 15대 무게인 23톤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 제철과 고베 제강이 내놓은 2230메가파스칼보다도 강도가 높아 일본의 자존심을 뭉갰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서 한국 측이 유리해졌다는 평가입니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선재의 강도가 높을수록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본 철강 업체들은 1970년대부터 품질 조작을 지속해온 바 있어 이번에 이들이 제시한 수치 또한 믿지 못하는 시각이 상당합니다. 차나칼레 대교 주탑은 블록을 용접해 차곡차곡 쌓아 올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탑 한 개에 64개의 블록으로 구성돼 무게만 해도 18,000톤에 이릅니다. 이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케이슨을 만들어야 하는데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2개의 원통형 철강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차 없이 끌고 나가 내부에 바닷물을 채운 후 설계대로 안착시키는 이 공정은 현수교를 건설하는 전체 과정 중 가장 고난도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블록들은 국내 기술력으로 현장에서 직접 조립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지지대인 케이슨이 설치된 지 약 1년 만에 주탑이 완성됐죠. 그 후 터키는 영국과 프랑스 연합 함대의 승리를 거둔 107주년에 맞춰 개통식을 진행했습니다. 대림과 SK는 약 12년간 교량을 운영해 최소 통행량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확보하고 현지 정부에 이관하는 BOT 방식으로 사업을 따낸 바 있습니다. 단순 시공을 넘어 기획부터 금융 조달 운영까지 담당하는 글로벌 디벨로퍼가 됐던 것입니다. 산업은행을 비롯해 중국 공상은행, 터키은행 등 총 21개 금융기관이 대주단으로 참여했죠. 금융약정 체결은 프로젝트 수주 이후 1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사업 원리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터키 정부가 보증하는 내용도 있죠. 통과 차 한 대당 20유로씩 하루에 45,000대분의 최소 수익을 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1만 원대인 거가대교 통행료나 인천대교 이용료보다도 비싼 편입니다. 건설 초기만 해도 이용량이 저조할 수 있다며 터키 일부 언론들은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9월에 발표된 수치는 놀라웠습니다. 개통 후 6개월 만에 200만 대 이상이 통과하자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기사가 쏟아진 것입니다. 터키 교통장관은 성명에서 도로에서 2,780만 킬로미터와 360만 시간을 절약해 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는 언급했습니다. 건설 비용인 25억 유로가 들었지만 53억 유로, 일자리 11만 8천 개 수익, 24억 유로 등의 창출에 자신감을 보이는 상태입니다. 터키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차나칼레 대교의 영향으로 경제가 일부 지탱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이 침체의 늪에 빠질 동안 이 분기 성장률이 7.6%를 보인 것입니다.
외신들은 차나칼레 대교가 이스탄불 공항이나 유라시아 터널 등에 버금가는 성과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 덕분에 도로에서의 이동은 더욱 편안해졌고 교통사고율과 인명피해가 82% 감소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투자 덕분에 자동차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을 하면서 말입니다. 현재 터키에서 이미지가 가장 크게 좋아지고 있는 차 또한 현대차 브랜드입니다. 최근 현대차 투싼은 터키 기자협회가 선정한 터키 올해의 차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64명의 심사위원이 본선에 진출한 7대를 대상으로 평가했고 혼다 시빅이나 벤츠 C클래스 등을 제치며 투싼이 올해의 차로 선정됐던 것입니다. 투싼은 2004년 출시 이후 유럽 시장에서 140만 대가 판매돼 왔습니다. 현대차는 1997년 10만 대 규모의 해외 생산 공장을 터키에 처음 건립하며 글로벌 경영 체제를 본격 구축해온 바 있습니다. 현재는 북서부 지역에서 연 24만 5천 대 규모로 공장을 운영하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현대차의 터키법인 순이익은 2천억 원 정도로 미국 1조 원, 인도 4,300억 원, 체코법인 4,100억 원에 이어 네 번째로 중요한 해외 생산 기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터키에서의 가동률입니다. 현대차 터키 공장만 유독 공장 가동률이 100% 이상으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지난해보다 20%포인트나 상승한 것으로 차나칼레 대교 영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우수성이 더욱 부각돼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터키 경제가 흔들려도 현대차 판매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입니다. 현대차는 과거에도 르노를 제치고 현지 판매 1위를 기록한 바 있는데 다시 그 영광이 찾아오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게다가 터키 경제장관마저 관용차를 도요타에서 현대차로 바꿔 일본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도요타도 현지에 생산 공장이 있지만 한국에 완전히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차나칼레 대교를 보고 싶지만 먹고 거동이 불편해 찾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교량으로 모시고 와 현장을 보여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80세의 현지인은 한국 기업이 만든 차나칼레 대교를 직접 보게 됐다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간 후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지역 주민에게 그 장엄한 광경을 소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터키는 6.25 전쟁 당시 네 번째로 많은 2만 명 이상의 군인을 파병해 수백 명이 숨지고 1,000명 이상이 상처를 입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한국을 도왔던 나라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터키 국민들은 상호 간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종 가전 분야에서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죠. 최근에는 한국과 터키 엔지니어링 협회가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차나칼레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더욱 가속하자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차나칼레 대교. 영원한 우정의 상징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한국은 전원주택이나 집 짓는 것도 옴개 집 짓는 업체 하늘에 별 따기에 부실공사 수두룩하고 대기업 건설 아파트도 물새고 곰팡이 피고 똥도 안 치우고 쑤셔 넣어 짓는데 진짜 대한민국 국내 건설사는 쓰레기급인데 우리 기술 토목 기술은 잘 모르겠는데 자동차 기아는 자동차 만들면 시험 단계 제대로 거치고 현대는 나가고 쌍용 자동차는 퇴출시키고 방산차 기아는 제대로 만들라 이런 일본과 유럽이 한국 건설사를 한 수 아래로 본다. 70년도 얘기를 하고 있네. 세계 굴지의 건축물과 다리 그리고 각종 플랜트 시설을 속도전으로 세계를 제패한 지가 언제인데 어림없는 소리. 터키 내 쿠르드족들이 한국 6.25 전쟁에 많은 인원이 참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